안녕하십니까, 솔리덕스 원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삼각법을 기준으로 도면뷰 작성하는 방법을 복습을 해드렸고, 그리고 단면도 그리고 상세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분 단면도와 수직 파단도, 그리고 단면도와 상세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면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면도를 작성했던 도면뷰입니다. 그쵸?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단면도 어떻게 작성했었죠? 클릭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작성하셔서 그대로 드래그하면 단면이 표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상세도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싶은 상세도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확인을 하듯이 단면도도 위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단선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시면서, 이 절단선을 드래그해서 이동하면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도면 뷰가 이렇게 빗금으로 영역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단면을 작성할 이 기준축이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기준축이 뭔가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빗금으로 영역의 표시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메뉴바 맨 위에 재생성이라는 신호등 아이콘이 있나요? 재생성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최신의 상태로 갱신이 되면서 빗금 영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도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이 스케치선이 지금 중심에 구속이 잡히면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실 때는 단면도, 자, 트림 메뉴에서 단면도 뷰를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 다음에 절단선이라고 있나요? 절단선. 자, 이 절단선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스케치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 그럼 어떻게 되죠? 스케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지금 구속이 잡혔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구속을, 자, 이 스케치에 들어간 부분에 구속을 제가 지우고자 합니다. 자, 구속을 클릭하셔서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스케치가 완전적인가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케치를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 영역이 이렇게 빗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종료. 지금 저희는 이 절단선을 편집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를 종료하는 순간 여러분이 선택한 위치에 맞추어서 도면 뷰가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쵸? 절단선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편집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고치시면 굳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재생성 아이콘을 누르지 않아도 한 번에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단면도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 단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단면도는 여러분이 이 전체 뷰에서 이렇게 아예 절반을 콱 썰어내던가 이런 식으로 단면을 보는 내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작업한 일부분만 내부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부분 단면도, 뷰 레이아웃의 부분 단면도죠. 클릭. 그리고 나면 마우스가 자유곡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도를 만들게 될 도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닫힌 도형 폐곡선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부분 단면이라는
옵션 창과 함께 깊이와 길이, 그 일반적인 그 치수 값을 입력을 하실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방금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셨던 이 자유곡선, 폐곡선 자유곡선을 작성하신 부분에 내부를 보여주게 됩니다. 거리값 보이세요? 네. 그쵸? 아니면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모서리선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서리선, 네,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클릭한 모서리선까지 네, 커팅을 하겠다, 내부를 보겠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리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서리선을 삭제하게 되면 길이 값이 활성화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부분 단면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단면도가 어디에 작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 뷰, 그쵸? 맨 먼저 불러왔던 정면도 위에 부분 단면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스케치 편집이라고 있나요? 스케치 편집과 정의 편집이 있습니다. 정의 편집은 여러분이 커팅할 때 사용했던 두께를 바꾸는 내용, 그리고 스케치 편집은 여러분이 맨 처음 작성했던 이 자유곡선을 변경하겠다는 내용. 그쵸? 여러분이 부분 단면도를 작성한 도면뷰를 펼쳐보시면 이렇게 부분 단면에 대한 항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정의 편집과 스케치 편집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 파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파단도는 어떤 내용이죠? 길이가 너무 길거나, 그쵸? 도면 그 시트의 스케일에 맞지 않게 이렇게 도면 밖으로 삐져나갈 경우에, 그리고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일 때 도면을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작업이죠. 자, 그러면 클릭하겠습니다. 수직 파단도를 클릭하시면 파단도를 작성할 도면뷰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정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정면을 클릭하시는 순간 여러분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번개 모양의 스케치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시면 그 가운데 있는 영역이 줄어들면서 파단도가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방향을 바꾸어서 수평 파단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5만큼, 그리고 지그재그가 아니라 곡선 컷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단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파단도입니다. 확인. 그렇게 되면 정면 위에 부분 단면도와 파단도가 표시가 되죠? 자, 그럼 파단도는 어떻게 편집을 할까요? 파단도는 파단선을 클릭하시면 곡선 컷과 간격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뷰를 다시 파단되기 이전 상태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도면 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파단 이전 뷰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파단 이전 뷰 클릭. 그러면 파단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파단 잘라내기 이전의 상태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파단도를 클릭하시면 파단도가 표시가 되겠죠? 네, 여러분의 작업물을 도면화 하실 때 부분 단면도와 수직 파단도, 그리고 단면도, 상세도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하고 프로페셔널한 도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